아, 여기 유학생이에요? 아, 사진. 뭐 어떤 사진 찍어요? 아, 네, 광고 사진도 찍고요. 패션 사진. 아, 열심히 사시네. 아, 고향이 어디예요? 아, 저는 경기도 부천입니다. 아, 부천? 인천 옆에. 아, 네, 인천 옆에. 그럼 LA는 언제까지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몸이 상당히 좋은데 운동했어요? 아, 맞아요. 어쩐지 운동한 것 같더라고. 나도 관리를 하니까 살쪄가지고 아우, 그동안 너무 무거운 주제로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인터뷰하거나 만나서 같이 일했던 유명한 방송인 분들이나 뭐 유튜버 분들이 실제로 성격이 어떤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일 때문에 만났던 그런 유명하신 분들 말고 유튜브를 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우연히 봤었던 혹은 잠깐 말을 섞어봤던 작은 인연이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패션 사진이 전공이었고 뭐 신문사, 스튜디오에서도 일을 많이 해봤어서 이렇게 일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배웠을 때 너무 의외여서 깜짝 놀랐던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주병진 님인데요. 이분을 고른 이유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던 연예인이었거든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인가 가족들하고 여행 가다가 어떤 휴게소에서 내렸고 아버지 손잡고 화장실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야, 형규야, 저기 주병진 아저씨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정말 주병진 아저씨가 걸어오세요. 제가 그때 일요일 밤에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던 터라서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것도 주병진 아저씨를 실제로 보니까 저도 모르게 와, 주병진 이렇게 소리쳤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오시더니 아주 다정하게 안녕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아저씨 알아? 그러시길래 제가 막 팔쩍 뛰면서 네, 알아요, 주병진 아저씨 그랬는데 막 웃으시면서 그래, 맞아, 아빠 말 잘 들어 하시면서 한 번 더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가시는데 그때 그 휴게소의 모습과 그 주병진 아저씨의 그 채취와 그러니까 너무나 따뜻했던 그 손길이 지금도 너무나 기억에 남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정지훈님인데요. 제가 나온 안양예고 연극영화과 2년 후배님이었어요. 제가 안양예고 나왔다고 하면 꼭 받는 질문이 비 본 적 있냐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그때 안양예고가 되게 독특한 학교여서 제 모교를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좋게 포장하면은 뭐 선후배의 질서가 있다, 나쁘게 말하면은 꼰대 문화, 군대 문화, 약간 그런 구식 문화가 좀 엄청났던, 그 후배들 폭행 사건도 많고 집합해서 때리고 단체로 기합 주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어서 그 학부형들이 항의를 많이 하니까 제가 3학년 되었을 때 학교 방침이 3학년들과 1학년들을 이렇게 최대한 안 마주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 3학년들한테 1학년들하고 말 섞지 마라 그런 게 있었는데, 왜냐면 1학년 친구들이 3학년들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신입생들하고는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기억에 남는 1학년 친구들은 없었는데 정말 유일하게 딱 한 번 봤는데 기억에 남았던 강렬한 1학년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비님이에요. 학교에서 내려와서 안양역을 걸어가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후배들이 막 와서 인사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후배들이 인사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 인사 문화 자체가 너무 싫어서 저쪽에 후배들이 모였으면 또 인사할까봐 다른 길로 갈 정도였는데, 학교 근처에서 1학년 연극영화과 남자애들이 이렇게 다여섯 명 서 있는데 저를 보니까 또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지나가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키가 엄청 크고 팔다리가 길고 하얗고 머리도 이렇게 장발에 진짜 멋있는 친구가 한 명 서 있는 거야. 같이 인사했던 다른 친구들은 약간 그 1학년 특유의 긴장한 표정과 그런 앳된 모습이 있었는데 그 키 큰 후배님은 이렇게 눈매가 날카롭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그 당시에 3학년이 바라본 1학년들은 정말 애기 같거든요. 근데 그 1학년은 너무 인상이 강렬하니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연기과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니네과 1학년 중에서 키 크고 하얀 애 걔 누구야? 멋있더라 하니까 그때 연기과 친구가 걔 JYP 연습생이잖아 라고 얘기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나쁜 남자 데뷔했을 때부터 딱 보고 알았어요. 그때 그 친구구나. 첫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2년 후배인데도 카리스마 아우라가 있었다. 세 번째는 신해철님인데요. 또 이분 이야기하면 또 마음이 아픈데,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인가 따로 신해철님에 대한 에피소드를 자세히 말한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할게요.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경향신문사에서 인턴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을 봤지만 전 원래부터 아무리 유명한 분들을 봐도 별로 감흥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신해철 넥스트 멤버들이 인터뷰로 온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직접 인사나 한번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넥스트 멤버들이 쭉 걸어오시는데 생각보다 키가 작으시더라고요. 근데 카리스마가 저는 막내 스텝이니까 계속 조명 나르고 카메라 나르고 심부름 하면서 그 촬영과 인터뷰를 간간히 지켜봤는데 되게 의외였던 건 진짜 장난기도 많으시고 웃음도 많으시고 농담도 많으시고 정말 유쾌한 분이었어요. 촬영 쉬는 시간에 잠깐 넥스트 멤버들이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인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되니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까 싶어서 용기를 내서
제가 다가가서 직접 인사했어요. 저 안녕하세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무한궤도 때부터 진짜 너무 팬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때 신해철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되게 장난치고 싶은 표정 있잖아요. 아 그래요? 제 팬이시라면 제 노래 한 소절만 해보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나머지 멤버분들은 막 이렇게 웃고 계시고 근데 전 그 순간에 뭐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같은 뭐 유명한 노래를 해버리면은 별로 감흥이 없으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넥스트 1집에 있는 아버지와 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레이션이랑 기타 연주로 만든 굉장히 긴 곡인데 전 워낙 팬이어서 그 노래 가사를 거의 다 외웠었거든요.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 아버지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해철 형님이 놀라면서 빵 터지시고 그 다른 멤버들도 오 놀라면서 진짜 찐이시네요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형님이 저를 등을 만져주면서 막 말을 거시더라고요. 전 사진과 대학생이고 방학 때 잠깐 인턴 중이다 뭐 그런 사담을 1분 정도 나누었는데 전 그 순간이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머리가 멍할 정도로 제가 순식간에 지나갔고 그때 사진 한번 같이 못 찍은 게 너무 한이 되긴 해요. 다시 촬영 때문에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서 그때 그분의 뒷모습을 본 게 이제 마지막이 되었죠.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오자마자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장이었던 아산병원도 다녀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축구선수 이천수님인데 이분은 정말 우연하게 사석에서 만났어요. 제가 복학했는데 대학교가 대구였거든요. 대구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생이 있었는데 대구 MBC 근처에 있는 포차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한잔하고 있다길래 저를 불렀어요. 근데 갔는데 그때 그 자리에 이천수님이 계셨는데 전 그때 그 자리에 이천수 선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왔었죠. 갔는데 이천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제 친한 동생의 친구가 이천수님하고도 지인이어서 갔던 건데 제가 놀랐던 이유는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너무 달라서 그랬는데 그 당시가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라서 그때 2002년 멤버들의 인기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는 3년쯤인가 서울에 압구정 갔었는데 갑자기 막 인파가 몰리길래 뭐야 하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천수 선수가 어떤 카페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걸 봤던 터라 이렇게 유명한 분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것도 되게 놀랄 일이었는데 진짜 놀란 건 너무 매너가 좋아서 놀랐어요. 당시의 이미지는 악동, 뭐 거침없는 행동, 파이터 기질,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고 뭐 선배들한테도 막 기죽지 않는 이런 게 강했는데 실제로 뵈니까 정말 점잖으시고 유명인이라고 뭐 거들먹거리는 것도 1도 없고 또 제가 그 자리에 가니까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인사하고 말도 되게 조근조근 뭐 욕이나 비속어도 전혀 없고 또 제가 또 워낙 축구 팬이니까 막 물어봤어요. 월드컵 때 이야기 뭐 스페인에서의 생활 물어보면 대강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딱 옆자리에서 뭐 유튜브 팟캐스트 하듯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조근조근. 그때 저는 일반 대학생이었고 이천수 씨는 스타였으니까 약간 거만하게 굴거나 절 대면 대했을 법도 한데 헤어질 때도 또 고개 숙이고 정중하게 인사해 주시고 내가 아는 그 이천수 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유명인들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거랑 실제랑 많이 다를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분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지만 저랑 사적인 인연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와이프도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으로 친구랑 클럽을 가본 거예요. 그 홍대에 있던 양현석 씨가 운영하던 힙합 클럽 MB라고 있었는데 너무 정신사납고 시끄러워서 들어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친구한테 야 나가자 할 정도로 별로였는데 근데 그 사람 북적이고 정신없는 그 공간에서 어떤 여자분이 하얀 티에 청바지를 입고 친구들하고 있는데 그 이쁜 걸 뛰어넘어서 그 주변이 그냥 까매지고 혼자 빛나는 그런 느낌 있죠. 얼굴도 하얗고 조그맣고 청순한 와 이렇게 이쁜 여자분은 우리 와이프 빼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저의 생각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티는 안 내지만 온 신경이 그분한테 가 있는. 근데 남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다 난리가 났어요. 너무 이쁘다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근데 이 클럽이란 곳이 워낙 남녀끼리 자유롭게 말도 걸고 춤도 추고 그런 곳인데 근데 그 여자분한테는 어떤 남자분도 말을 못 걸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예뻐버리면요 오히려 말을 못 걸어요. 제 성격 자체가 태어나서 헌팅 지나가는 사람한테 번호 물어보기 이런 건 절대 못하는 성격이에요. 부끄러워서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분만큼한테는 꼭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저한테 좋은 명분이 있었던 게 제가 사진과에서 패션을 전공했어서 좀 비주얼 좋은 남자나 여자분들을 많이 알수록 좋았거든요. 나중에 과제할 때 모델 부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용기 내서 그분한테 갔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가니까 온 남자들의 시선이 저한테 오는 느낌. 쟤 뭐야? 용기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가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무슨 대학교 사진과 학생인데 나중에 모델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처 알 수 있겠냐. 근데 생각보다 너무 흔쾌하게 웃으면서 연락처를 주셨어요. 성격도 너무 좋으셨고 나중에 그분하고 문자 주고받았는데 그분은 방송 일을 하고 싶어서 지방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20살이었고 어떤 작은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제가 얼마 안 돼서 미국에 가는 바람에 다시 뵙거나 모델 일을 부탁하지 못했는데 계속 싸이월드로만 연락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 미국 LA에 있던 광고 회사 대표가 미국 농심 광고를 찍는다길래 한국에서 모델을 부르고 싶어 하길래 제가 대표한테 그 여자분을 강력 추천했고 또 그분도 정말 LA에 와서 농심 광고 찍고 싶어 했는데 저희 회사 대표와 그 회사 대표끼리 뭔가 조율이 안 돼서 안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던 그런 작은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가수로 데뷔하시더니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스타가 되셨어요. 참 볼 때마다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분은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뭐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디에서든 뭐 백인, 흑인, 동양인 모두 통틀어서 전 잘생기거나 멋진 남자분들을 보면 와 잘생겼다 멋있다 라면서 거기까지고 뭐 큰 감흥이 없는데 이분은 그 멋짐과 잘생김이 그 이 세상 레벨이 아니라서 보자마자 미쳤다. 이렇게 계기가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확 소리 나면서 숨이 막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커피 스미스라는 큰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 1층 테라스가 있었는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고 하는데 저쪽에 왜 마네킹이 서 있는 거야? 그리스 신전 같은 조각상 느낌 있잖아요. 아니 왜 카페 1층에 마네킹을 세워놨지라고 보고 있는데 마네킹이만 움직여. 저런 분위기와 피지컬과 얼굴은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저런 분이?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거기 또 모든 남자 여자 분들 우아하면서 감탄하면서 보는 그때 같이 있던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야 저 사람 배구 선수잖아 문성민. 문성민? 하고 검색했는데 와 사진도 멋있는데 그 실물을 담지를 못해. 제가 태어나서 본 남자 중에 압도적 외모 1등 그냥 1등. 지금도 그때의 비주얼 쇼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냥 최고. 자 그 다음은 제가 살면서 만나본 가장 멋있었던 남자분이 문성민님이라면 여자분은 바로 이분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패션 스튜디오에서 모델들이 화보를 찍는 날이었는데 우리가 찍던 모델들은 남자 모델들이었어요. 그때 찍었던 남자 모델분들이 이천희 씨, 김민기 씨였고 그분들과 촬영을 끝내고 이제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같이 온 모델들의 화보 촬영이 이어져서 그러니까 다음 촬영팀을 위해서 빨리 카메라 조명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와 하면서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저쪽에서 모델 여성분이 걸어오시는데 주변이 막 조용해져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스태프들은 장비 정리하다 말고 심지어 모델분들도 조용해져요. 그분 보느라고. 정말 키 크고 멋있고 예쁘고 카리스마 있는 분이 걸어오시는데 저도 이렇게 넋을 놓고 봤어요. 예쁘신 것도 당연하지만 그렇게 멋있는 여자분은 처음 봤고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처음에 외국 모델인가 했는데 그분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세대에서는 모델 중에 모델 이기용 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딱 처음 본 순간에 와 모델이라는 직업은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업이구나. 더 놀랐던 건 그분의 멋진 외모도 외모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모든 여자 모델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경험상 좀 이름이 있는 모델분들은 조금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일반 스태프들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는 약간 거만하신 분들 그런 모델들을 적지 않게 봤던 터라서 그 이기용님은 그 당시 최고의 모델이었고 뭐 영화도 찍고 공중파 예능에도 나올 정도로 정말 이름값 있는 분이었는데 근데 일반 스태프들한테도 정말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사진 찍어달라면 다 찍어주시고 직원분들하고 막 장난도 치고 농담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팬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8번째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언뜻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경향미디어에서 인터넷 때 이야기인데 그 동방신기가 화보 촬영 왔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그때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아이돌이었는데도 다들 밝게 인사도 잘하시고 연예인병 이런 게 1도 없이 정말 밝고 화기애애하게 화보 찍고 갔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건 김재중님과 윤호님. 그때 제 사촌 동생이 동방신기의 김재중님을 너무 좋아해서 사인을 받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재중님이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가서 정중하게 사인을 부탁했는데 사촌 동생 이름도 물어보고 그런 친절함도 친절함이지만 그 얼굴 정말 잘생겼다라는 말로는 부족해. 피부가 하얗다 못해 투명하고 긴 머리에 긴 팔다리에 제가 살면서 봤던 남자 중에서 가장 잘생겼던 분은 바로 김재중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랐던 거는 윤호님이었는데 그 실제로 보니까 무서운 느낌이 강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무서움이란 막 인상 쓰거나 험하게 생겨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기 에너지라고 하죠. 그런 사람의 기를 잘 느끼는 편인데 그분한테는 그런 기를 느꼈어요. 정말 강한 기 있잖아요. 어디 정글이나 사막에 던져놔도 생존할 것 같은 그런 에너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와 이 사람 진짜 센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주님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에너지 자체가 강한 느낌. 명현만님과 같이 인터뷰할 때도 그런 기를 느꼈고 그 명현만님 실제로 뵈면 진짜 젠틀하고 사람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느껴지는 강한 기가 있어요. 무서워서 인사를 못했다기보다도 무서운 얼굴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무서워요. 네. 조금 다른 느낌으로의 기는 예전에 인터뷰했던 이근님이 그랬는데 이근님한테는 좀 살기가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윤호님 처음 봤을 때 엄청 강한 에너지를 느껴서 무서울 정도였다. 자, 9번째는 한예슬님인데요. 이분은 제가 LA 갔을 때 결혼식장에서 뵀었어요. 주말마다 웨딩 사진 찍는 알바도 했었는데 거기가 파사데나라는 LA 근교의 한 도시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신랑 신부 사진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하객으로 한예슬님이 오신 거예요. 하객으로 오셔서 신부님하고 막 웃고 떠드시길래 제가 사진 찍어드렸죠. 그때 당시에 환상의 커플을 너무 재밌게 봐서 한예슬님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인사했더니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라고 받아주시는데
너무 감동했었던 신부님의 친구신가 봐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촌언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네 그럼 이따 또 뵐게요 라고 가시는데 놀랐던 건 당연히 외모가 예쁘신 건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환상의 커플이 대박나서 완전 탑스타였는데도 옷도 정말 수수하게 입고 오시고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에게 다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사진 찍어주시고 인사 받아주고 그때부터 더 찐팬이 되었던 제 학교 사진과 선배님 중에 정말 유명한 사진 작가님이 계세요. 선배님이 했던 얘기가 지금까지 같이 작업했던 탑스타 중에 진짜 연예인병 1도 없는 분들 3분 이야기했는데 신민아님, 이병헌님, 한예슬님이었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는 메이저리그의 이 선수인데요. LA 코리안타운의 청담동 박대감이라는 고깃집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엄청난 배기음이 들려요. 두두두두두두두 막 탱크가 온 것처럼 뭐야 하고 밖을 보니까 험머가 왔는데 험머 중에서도 엄청 큰 험머 있잖아요. 차에서 사람이 내려서 문을 막 열고 들어오는데 사람이 아니라 무슨 호랑이 한 마리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수염을 이렇게 기른 덩치 큰 남자가 긴 코트를 입고 들어오는데 박찬호 선수인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오래전부터 친했나봐. 사장님이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자리를 안쪽으로 안내하고 제가 서빙했는데 어떤 일본 남자랑 같이 왔어요. 그 일본 남자도 덩치가 상당히 커서 야구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두 분이 그렇게 식사하러 왔는데 야구 경기를 중계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커 보였거든요. 왜냐면 다른 미국 선수들이 워낙 크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허벅지랑 몸통이랑 아우라가 정말 호랑이 그 자체. 서빙하면서도 인사하고 싶은데 인사를 못 하겠는 거야. 떨려서. 또 식사 중에 말 거면 방해될까봐. 이렇게 반찬 나르고 불 놓고 고기 자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박찬호 씨랑. 이렇게 눈 마주쳤으니까 저도 이렇게 씩 웃었죠. 웃으니까 저를 이렇게 극하게 쳐다보시는데 저를 보면서 저한테 여기 유학생이에요? 저는 유학생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진 전공했어서 LA에 사진 일하러 왔다. 사진? 사진. 뭐 어떤 사진 찍어요? 네, 광고 사진도 찍고요. 뭐 패션 사진, 뭐 주말에는 웨딩도 찍고 합니다. 열심히 사시네.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경기도 부천입니다. 부천. 그 인천 옆에. 네, 인천 옆에. 그럼 LA는 언제까지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몸이 상당히 좋은데 운동했어요? 여기 근처 위셔 24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맞아요. 어쩐지 운동한 것 같더라고. 운동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나도 관리를 하니까 살쪄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굽는 와중에도 말을 시키시는데 너무 기분은 좋은데 긴장이 돼서 고기를 굽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좀 힘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 굽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잠깐만요 하고 세우더니 지갑에서 100불짜리 팁을 주시고 이렇게 윙크하셨던. 파이팅! 그 사람들이 박찬호님 보고 투머치 토크라고 하는 게 그냥 말이 많으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가실 때 그 식당에 있던 분들이 사인 요청하면 다 해드리고 또 대화하고 또 사진 찍자 그러면 또 찍어주고 또 대화하고 호랑이 같은 외모와 생각보다 너무 컸던 피지컬에 한번 놀라고 그냥 저 같은 알바상한테도 관심 가지고 말 걸어주었던 그런 모습이 참 인상 깊었었다.